나는 박정희 DJ와 동거리다. 이재명을 착각이 불러온 이 참사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지금 자, 왜 지금 이렇게 전남 강주에 올인을 할까요? 만사 제쳐두고 지금 이재명 본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호남이, 강주 전남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공로를 세워서 아니면은 나도 면을 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80% 이상 득표를 보내서 당선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럴 수가 있죠. 자기에게 대통령 만들어 줬으니까 그 지역에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다. 실제로는 거의 모든 좌파에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8.17 전당대회 때문이다. 전당대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은 어쨌든 정청래 쪽에 당권을 뺏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재명은 식물 정권이 된다. 식물 정권이 되면은 이재명이 하는 일은 뻔하죠. 겪을 일은 이 재판 재개 여론이 지금도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 좌파 안에서 이재명을 쳐내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뭐 탄핵이라도 시켜서 조기 대선을 해서 좌파 안에서 이 다른 A그룹 좌파, B그룹 이제 이재명은 B그룹 좌파라고 하죠. 유시민이 규정한 대로 A그룹 좌파가 정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을 쳐내버릴 수가 있다. 당권을 뺏기게 되면은 당권을 김민석을 통해서 지키고 있으면은 공수 취소도 막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핵심 지역이 호남이다. 강주 전남이다. 강주 전남에 33%의 권리당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출향인 강주 전남 출신으로서 수도권에 있는 권리당원까지 다 합하면은 많으면 한 60%가 강주 전남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서 지지를 해주면 무조건 당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죠.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흐름을 보니까 그것도 맞는데 딱 거기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정권 유지용이죠. 그래서 제가 정권 유지용으로 800조 수 넣었다고 하는데 당권이 아니고 정권 자체 유지용. 지금 이 좌파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을 딱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기존의 좌파 진영의 대주주격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내려오는 이쪽 세력이 바지 사장격인 이재명이 자기가 대주주가 되려고 하니까 그것을 견제하고 쳐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유시민이 김호중 방송에 나와서 정축을 하랬더니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 자기들이 이게 쌓아놨다고 생각을 하는 좌파가 쌓아놨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좌파가 친노, 친문, DJ 이쪽에서 쌓아놨다고 하는 그 건물에다가 그래 바지 사장이니까는 정축을 해서 한 개층 두 개층만 올려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이 뉴 이재명 이러면서 아예 헐어버리고 그 전에 A그룹 좌파가 한 걸 헐어버리고 뉴 이재명으로 새로운 것을 쌓으려고 한다. 이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완전히 좌파를 바지 사장이었는데 대주주가 돼서 앞으로 영원히 좌파의 중심이 되겠다는 이야기죠. 장기 집권도 하고 자기가 하든 자기 쪽에서 하든 그러자면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호남 민심이죠. 바닥에 그런 게 받쳐주는 게 있어야죠. 그냥 단순히 친명 개딸 이걸로는 안 되고 지금 이 DJ 때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이 강주 전남 특히 통합처를 지금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만들어줘서 엄청난 막 지원을 하고 있죠. 이재명이 이것도 만들어줄 때부터 기획을 했다고 봅니다. 이게 그때 대구 경북이 먼저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무시해버리고 강주 전남을
그냥 통합을 시켜서 자기 신복 같은 민영배를 시장으로 만들었죠. 그때부터 이미 이 좌파의 주인이 되려면은, 대주주가 되려면은, 원래 대주주들을 몰아내고 대주주가 되려면은 전남 강주의 민심이 필요하니까 그 차원에서 지금 800조를 쏟아붓도록 두 거대 기업의 팔을 비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상황이 좌파의 새로운 대주주가 되기 위한 시도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역사적으로 그 좌파의 거목이 되겠다, 그래서 그 주인이 되겠다, 상징적인 인물이 되겠다, 이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강주 전남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게 공수표, 백지수표로 끝나면은 강주 전남 시민들이 큰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본심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오늘 또 충청도 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갔다 와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기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펜앤마이크 기사입니다. 펜앤마이크. 이재명의 본심, 호남 반도체, 박정희, DJ 다음과는 역사적 결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본심이다. 역사적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 결단. 그냥 반도체 산업을 어쩌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역사적 결단. 아니, 이재명 이거 자기는 유인만 했고 결단을 한 거는 이재용, 최태원이라면서요. 근데 자기가 역사적 결단을 했다. 자기가 역사적 결단을 했다. 그러면 내가 팔 비틀었다, 그거 실토하는 거죠.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이 단순한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다. 역사적 결단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박정희, 김대중 정부하고 나란히 세웠다. 참 이런 식으로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되돌아보면 역대 정부들도 시대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큰 도약의 문을 열었다. 역대 정부들도.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공업 육성으로 수출 입국에 길을 열었다. 자, 그런데 수출 입국에 길을 열었다. 중화공업 육성. 그럼 중화공업을 어디다 육성을 했습니까? 기본 어떤 항만도 끼고 있고 또 이제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일본으로 진출하기 좋은 동해 쪽에, 그러니까는 경상도 쪽에 입지를 정했죠. 입지 선정을 했죠. 그래서 중화공업도 일으키고 했는데 이재명은 바로 어제까지, 아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영남 때문에 호남이 소외됐다, 영남이 우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을 발전시킨 것을 또 자기도 그거 따라간다고 내세웁니다. 앞뒤가 영 안 맞는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다. 고 하고 나서 두 사람을 딱 세우고 나서 그전에는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욕을 얼마나 했습니까? 자기 필요하니까. 주체로 변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세우고 나서 이재명이 우리 국민 주권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박정희, 두 번째 김대중, 세 번째 나 이재명. 이 역사적 결단을 한 거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 한거말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이렇게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채우려고 하면서 저런 식으로 국민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선동하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호황기를 맞는 게 이재명이 참 운이 좋아서
그 시기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이 비상계엄이 없었으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 이 말기죠.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있었어도 오히려 더 이렇게 기업 활동을 더 자유롭게 했으면은 반도체가 더 호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호황이 될 수가 있고, 이 지금 그 역대에서 가장 많은 수출량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또 국제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 기업 그 경제가 좀 풍족해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는데, 이재명은 그거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든지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자기 지지층을 이 지지층에게 자기 생색을 내고 하는데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때 막 그 초과 이혼이 난다고 하니까 그 김용범 나와가지고 뭐 국민에게 나눠줘야 된다, 뺏어서 나눠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호남에 투자하라고 했다가 또 오늘은 또 뭐 반도체에서 나오는 이익을 뭐 미래 세대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죠, 이재명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속된 말로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빨대 꽂아놓고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든 말든 다 빨아들이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본인이 두 반도체 회사에서 나오는 세수가 엄청나니까 그거 가지고 포퓰리즘 정책도 막 써줘. 그리고 미리 당겨 씁니다. 자기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지금도 그렇죠. 추경한다고 하고 당겨 써서 나중에 이제 그 두 업체에서 다 이제 그 빚을 또 그리고 빚도 안 갚습니다. 두 업체에서 또 가져오기도 하고 빚도 내기도 하고 해서 막 포퓰리즘 하는데, 오늘 OECD가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공공부채 비율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51.4%가 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51.4%. 절반이 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비율이 2050년에 이르면 국내 총생산의 무려 200%를 넘어서게 될 거다, 이렇게 내다봤고, 1996년에 이후로 GDP 대비 공공지출의 비중이 약 20% 올라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는데, 이대로 되면은 2050년에 나라 빚이 GDP의 200%를 넘길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을 막 내놓고 있습니다. 환율, 오늘 16년 만의 최고 수준 1550원대를 유지를 하면서 16년 만의 최고 수준을 이어가는 이런 암울한 뉴스들이 계속 전해지는데, 이재명은 이 반도체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자기 것처럼, 자기가 진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면서 오늘도 이재용 회장 데리고 뭐 충남 가가지고 무슨 몇 조를 투자하겠다고 하고 가는 곳마다 그 노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것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로 본인의 개인의 정치적 목적 그리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다, 이런 것이 참 비극적인 일이기도 합니다.